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큰주아스입니다. 이번 공부법 영상도 이영재 선생님의 시험의 기술 책을 읽어보고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좋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같이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싶은 부분은 진도별 문제집 활용 방법. 자, 요 부분 한번 다뤄볼게요. 범위에 맞춰 기본서를 본 후 문제를 푼다. 잠시 한번 좀 적어볼게요. 글씨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기본서를 3회독하는 단계부터는 진도별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이 좋다. 문제집에서 나누어 놓은 챕터에 맞추어 기본서를 먼저 읽어본다. 문제를 잘 풀어보겠다고 열심히 암기하듯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따가 우리가 진도별 문제집을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 의견을 좀 더 같이 다뤄보고요.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기본서를 읽은 후 문제를 풀어본다. 시간을 재서 풀 필요도 없다. 시간은 언제 재야 하는지. 기본서를 다 이해하였다고 느끼는데도 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한 내용을 머리에 새기는 단계이다. 즉, 내용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가급적이면 기본서를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 생각나는 대로,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대로 찍어서 풀어보아라. 지금은 많이 틀려도 된다. 문제를 맞히는 것보다 채점을 하며 공부를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에서 맞는 것을 찾는 것인지 틀린 것을 찾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문제에서 무엇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오면 틀린이라는 부분에 연필로 동그라미를 친다. 오지선다형이라 하면 각 보기가 정답인지 아닌지 여부를 보기 끝에 OX로 표시한다. 5개 지문 중에서 확실히 답이 아닌 것을 줄이는 방식으로 답을 찾는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답을 체크하기 어렵다면 그 문제 번호에 별표를 표시해두자. 자, 다음은 채점 방법입니다. 일단 답안지를 보며 채점을 하자. 필자의 경우 맞힌 문제는 동그라미를 치지 않고 틀린 문제는 빨간 볼펜으로 긋는다. 참고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양해를 구할게. 제가 늘 이 공부법 책을 읽고서 찍는 영상은 제가 하루 종일 작업을 하고 이제 강의 자료 같은 것도 만들고 나서 거의 밤 12시 이후에 강의를 찍어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 좀 큰 목소리 낼 수 없다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답안지를 보며 채점을 하자. 필자의 경우 맞힌 문제는 동그라미를 치지 않고 틀린 문제는 빨간 볼펜으로 긋는다. 몇 문제를 맞췄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틀린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공부하면서. 맞힌 문제 중에서 확실히 답을 체크하기 어려웠던 문제와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확인하자. 정확히 알고 푼 문제라면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 먼저 틀린 문제를 확인하자. 아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보기별로 O, S를 표시하였을 것이다. 제대로 추려낸 보기라면 더 볼 필요가 없다. OS를 잘못 표기한 보기를 중심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자. 잘못 푼 보기는 빨간색 볼펜으로 표시를 해둔다. 만약
문제 자체를 잘못 읽어서 틀린 경우라면 문제 위에 연필로 문제를 잘못 봐서 틀림이라고 적어 놓도록 하자. 내용을 모르는 문제는 아니었으니 중점적으로 복습할 필요는 없으나 내가 문제집을 풀 때 얼마나 실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시를 해둬야 한다. 그럼 저는 이거는 이따 삭제 작업과 관련해서 좀 추가 설명드릴게요. 다음은 별표를 쳐둔 문제이다. 별표를 친 문제들은 보기 중 일부는 OS를 제대로 표기하였을 것이나 보기 중 2개에서 3개는 헷갈렸을 것이다. 이것이 왜 헷갈렸는지를 확인한 후 보기에는 빨간색 볼펜으로 표시를 하고 문제의 주변 여백에 왜 헷갈렸는지 연필로 적어두자. 자신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다시 헷갈리기 때문이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모르는 부분을 줄여나간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보기들은 다시 확인해야 한다. 문제집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위주로 3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다. 빨간 볼펜으로 표시한 것은 다시 반복하여 숙지하자. 그 중에서 암기가 잘 안되거나 실수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현관펜으로 표시를 해두자. 그 부분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다시 상기시켜야 한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책을 읽어봤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우선은 진도별 문제집 활용 방법인데, 저는 444수법에서 주로 이제 문제풀이 3단계라고 하죠. 문제풀이 3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문제풀이 3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수험생들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서, 누군가는 뭐 여기서 심화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누구는 요약서를 본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기출,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3단계. 저는 이렇게 3가지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수험생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단기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굳이 들을 필요는 없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는 요약서를 막 들으려고 한다. 제 시생분들은 요약서 괜찮아요. 전에 기본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짧게 다시 한번 요약서로 빠르게 흐름 파악 같은 거 하기도 좋고 단원별로 중요한 거 포인트 체크하기 좋으니까. 그런데 초시생분들은 사실 뭐 과목이 뭐 3과목, 5과목, 여러 과목인데 각 과목마다 이 3개의 과정만 제대로 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1년 아니라는 시간에. 그래서 사실 요약서는 기본서에서 그냥 줄여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단원별 기출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3단계를 들어갑니다. 제가 추천하는 문제풀이 3단계는 첫 번째는 지금 이영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진도별 문제집,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진도별 문제집에는 2가지가 있어요. 진도별 OX 문제집이 있고 진도별 모의고사 교재가 있습니다. 저는 강사로서는 이런 교재들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단원별 기출에서 중요한 포인트면은 강사님들은 보통 진도별 문제집에 문제화 시켜서 다 넣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단원별 진도별로 틀린 부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출에서 중요 포인트를 다시 한번 문제화돼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 2단계에서는 저는 시행처별 기출을 추천합니다. 기출이라고 하면 아까 여기 단원별 기출이 있지 않냐? 단원별 기출이 아니라 시행처별 기출을 말하는 거예요. 시행처별 기출은 우리가 공기출 사이트 가가지고 한 최근 5개년치 위주로만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직렬 위주로만. 예를 들어서 9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9급 9까지 지방직, 뭐 서울시까지 푸실 분들 서울시까지 풀어도 상관없고요. 소방이시면 일단 소방 공채, 경찰이시면 경찰 공채 위주로만. 시행처별 기출을 푸는 이유는 뭐냐면 단원별 기출은 단원별로 되어 있지만 시행처별 기출은 이제 랜덤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출을 랜덤 문제로 푸는 연습을 할 수 있고, 또 단원별 기출과 같은 문제도 많이 겹치겠지만 다시 풀어보시면은 또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실수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단원별 기출사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행착오의 기출을 풀어보면 틀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약점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책은 5개년치를 푼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책은 과목별로 기출 경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의 기출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자, 그런데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는 이게 좋은 모의고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모의고사라는 기준은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도, 그게 좋은 모의고사인데 대다수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강사님들은 일단 강의와 그리고 뭐 교재를 팔아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어렵게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해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지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 좀 더 상대적으로 쉽게 풀 수 있다. 뭐 좋은 말인 것 같지만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자신감 많이 떨어집니다. 자존감 많이 떨어져요. 무시 못해요, 그거. 그리고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막판에 저준율을 높여야 됩니다. 저준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지역적인 문제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즉 동형 모의고사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합격생분들도 마찬가지고 대다수가 모의고사 기간에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실제 시험장 가면은 점수가 잘 나와요. 왜냐면 강사님들이나 뭐 학원에 뭐 강사님들의 조교나 연구원이라고 할게요. 이분들이 출제를 하는 게 아니죠. 실제 시험은 출제위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릅니다. 하지만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점수 잘 안 나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실전 연습을 하고 거기서 미리 시행착오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전 연습이라는 거는 각 과목을 다 모아놓고 과목 순서를 정하는 거.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언어 과목, 국어나 영어는요 좀 앞에서 놓고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국어를 풀기 힘드신 분들은 한국사 정도는 바꾸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한국사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국어나 영어를 풀어도 괜찮은데, 하지만 국어, 영어를 뒤에다 놓고 푸는 거는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과목을 풀고서 집중력을 흐트러진 상태에서 언어 과목을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간 배분. 저희는 학교생들 배출할 때 국어는 20분, 영어는 한 30분, 나머지 과목은 한 10분에서 한 15분 사이에, 그리고 OMR 카드 적는 거 한 10분 이내로, 대략 이 정도 정해놓고 이제 보통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시간 배분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전 연습을 하는데 국어가 한 40분이 걸릴 것 같아요. 넘어가야 돼요. 그럼 나머지 문제도 못 풉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 넘어가는 연습. 뭐 소방 직렬에서는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가 어렵게 나오고, 뭐 경찰 직렬에서는 형사법과 그리고 경찰학이 어렵게 나온다면 어려운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만약에 20문제 중에서 뭐 2문제 나온다 할게요. 그러면 이 문제들은 맞추려 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문제는 100점 방지용 문제예요. 이 문제를 맞추기 쉽지도 않고 맞추려고 공부해서도 안 됩니다. 100점 방지용 문제는, 킬러 문제는 우리가 맞추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합격생분들은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내가 못 풀만한 문제다. 그럼 빨리 넘어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5과목이 있어요. 5과목에서 뭐 국어에서 어려운 문제 뭐 한 문제, 영어에서도 뭐 한 문제 나오고, 한국사에서 뭐 한 문제 나오고, 다른 과목에서도 뭐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온다 할게요. 여러분 5문제가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합격 가수는 떨어지죠. 그러면 뭐 2문제씩이나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문제 중에서 2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2문제는 대다수 학생들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합격 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설마 2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합격컷이 뭐 95점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통은 진짜 적게 뽑지 않는 이상은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거죠. 나머지 18문제를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죠. 이러면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목마다 어려운 문제 나오잖아요. 이거 넘어가세요.
그리고 빨리 나머지 문제 다 맞추세요. 그리고 넘어가서 시간 줄인 거를 다시 여러분들이 못 푼 문제를 들어가서 보기양 서보 푸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연습이 잘 안 되신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이 시험에 가서 갑자기 킬러 문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해지고, 근데 그 문제는 틀리고 정작 시간이 부족하니까 정작 맞춰야 하는 문제를 또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연습도 해야 된다.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면 당연히 합격컷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들 그 안에서도 계속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지역적인 문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두 번째, 실수한 부분들, 이거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학생들 관리해보면 실수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보완해야죠. 그 다음에 OMR 카드 적는 연습. 이거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실전 시험장 갔을 때 갑자기 OMR 카드를 바꾸게 되잖아요. 실수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이 특히 뭐 경찰, 소방 수험생들 중에서 이제 기출만으로 안 되는 과목들 공부할 때 많이 걱정하시는 게, 우리 지역적 문제까지 대비해야 되는데, 그럼 지역적 문제 막 대비하기 위해서 막 막연히 막 기본서 막 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강사님이 만들어 놓은 어려운 문제 막 풀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기본서가 있고 기출이 있고 뭐 문제풀이 모의고사 있다고 할게요. 기출로 부족한, 기출만으로는 합격을 하기 힘든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서에서 강사님이 선별해 준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위주로는 계속 보세요. 그리고 기출에서도 중요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기출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요 직렬 기출이 있고 타직렬 기출이 있다고 했죠. 9급을 예를 들자면 9급 국가지방지 서울시, 이쪽은 주요 직렬하고 나머지 뭐 7급이나 기타 등등 타직렬을 할게요. 그러면 주요 직렬에서도 다 중요한 게 아니겠죠. 여기서도 중요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을 거고, 타직렬도 다 안 중요한 거 아니죠. 최근 기출이라고 하면 같은 시행착오라고 하면 중요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일단 이 두 개라는 거죠. 즉 주요 직렬에 만약에 기출을 해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암기를 하신 분들은 선생님 타직렬 기출도 봐야 되나요? 보세요. 왜냐면 여기서 중요 포인트 있잖아요. 같은 시행처라고 하면은 본인이 낫죠. 최신 기출 위주로. 굳이 시간이 되는데 안 봐서 틀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풀이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문제풀이가 우리가 단원별 문제집이 있고 뭐 랜덤형 문제집이 있다고 할게요.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요건 좋다고 했죠. 왜냐면 기출에서 중요 포인트들이 거의 다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랜덤이, 여기는 전범위 모의고사 할게요. 이건 너무 지역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가 일단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중요 포인트가 있을 거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지금 444법 제 공부법인데 한번 참고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여러분 우선순위는 기본서에서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면 여기서도 이 부분과 이 부분, 또 문제풀이에서도 또 반복되겠죠.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들이 우선이에요. 거꾸로 말할게요. 지역적인 건 아직은 우선이 아니에요. 대신에 이 부분들이 잡히신 분들에 한해서는 남는 시간에 지역적인 걸 보면 되는 거고, 아직 중요 포인트가 잘 안 잡혔어요. 그런 분들 지역적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중요 포인트 위주로 봐주세요.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안 좋아요. 아직 중요 포인트도 제대로 못 잡으신 분들이 본인들 과목 시험에서 지역적으로 나온다니까 갑자기 이거를 막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 포인트도 제대로 암기가 안 되니까 중요 포인트에서 시험에 출제돼도 틀리고 지역적인 포인트를 보다 보니까 섞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잡히신 분들에 한해서 지역적인 걸 보는 거죠. 두 번째, 지역적인 걸 잡기 위해서 갑자기 뭐 기본서 무턱대고 그냥 보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학습 상담을 해보면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다양한 과목 준비하고 있는데 강사도 아니고 강사님들 맡기세요. 어디서? 문제풀이에서. 당연히 상위 시험에서 강사님들이 다 기출 체크해봐가지고 우리 직렬에서는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예상 문제들 다 이런 데 넣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범위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중요 포인트가 있을 거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중요 포인트가 우선이다. 그리고 중요 포인트가 잡히신 분들에 한해서 지역적인 걸
늘리자. 약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도별 문제집은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 저는 생각했을 때는 기출을 그래도 한 3회 정도 하고 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444법 기출 회독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단원별 기출을 이제 말 공부를 한다 하면은 저는 기출을 풀어야 하는 과목과 풀지 말아야 할 과목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출을 풀어야 하는 과목, 직접 풀어야 하는 과목. 국어에서 비문학을 풀어주세요.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영어도 직접 풀어주세요. 해석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타 과목에서는 계산 문제 직접 푸세요. 그런데 나머지 영역이나 과목은 풀지 마세요. 기출은 푸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야 돼요. 시험 족보로 생각해가지고. 그 이유는 기출이 너무 많아요. 재시생분들은 풀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초시생분들이 기출 풀려고 하면요, 정작 이 문제풀이 연습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지 말고 우리가 분석할 건데, 자, 첫 번째 기출 1회독. 기출 1회독은 일단 여러분들이 인강을 듣든 독학을 하든 문제와 해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오답은 정답을 그냥 싹 다 고쳐 놓으세요. 왜? 어차피 다음 회독 때 암기해야 돼요. 미리 다 고쳐 놓으세요. 세 번째, 해설이 잘 나오는 교재는 해설을 그 문제의 기본서처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기출 교재들이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기출 교재가 해설이 부실해요. 그러면 기본서를 보시면 되겠죠. 관련돼서. 자, 이게 1회독. 자, 기출 2회독은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 포인트 위주로만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중요 포인트는 세 가지라 했죠. 첫 번째, 강사님이 선별해준 포인트.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출을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전략적으로 기출을 제가 하라는 대로 제 공부법에 따라서 공부를 한다면 기출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독을 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도 있을 거예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일단은 타직렬 말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주요 직렬 위주로만 봐주세요. 타직렬은 기출 한 4회독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로 여기서 우리가 보기양, 선지, 해설을 객관식 시험이니까 다 기출 OS 포인트를 볼 겁니다. 그러면 기출 1000페이지라고 하면은 OS 포인트 보면 어마어마해져요. 우리가 시험이 보기양에서만 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해설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삭제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확실히 아는 것. 확실히 안다는 거는 이해와 암기가 된 걸 말해요. 근데 사실 초시생분들이 기출 이해독할 때 이해 암기가 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푸는 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지 풀 거 아니에요. 푸는 거는 문제풀이 3단계에서 해주세요. 이해 암기된 것을 지워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음 회독에서 더 빠르게 볼 수 있다고 했죠. 기출 1회독은 예를 들어서 45일 걸린다면, 예를 들어서 기출 2회독은 줄여서 30일, 기출 3회독은 15일, 기출 4회독은 7일, 기출 5회독은 3일, 기출 6회독은 하루. 뭐 842 공부법도 마찬가지고 많은 공부법이 다 기출을 시험장 가기 전까지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 줄인다는 거죠. 이게 가능해져요. 즉 기출을 안 풀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시생들은 기출을 풀면은 이걸 못해요. 자, 그리고 확실히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확실히 아는 것을 삭제하자. 이해 안 되는 것을 삭제하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음 회독 때 모르는 것 위주로 줄여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생들은 철저히 아는 것을 삭제하고 모르는 것 위주로 보는데, 일반 수험생들은 좀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거나 기본서 찾아보려고 하거나, 좀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인강을 또 들으려고 하거나, 들은 거 다시 또 듣는 경우도 막 있어요. 학생들 보면은. 그러면 회독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회독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누는 공부를 하자. 합격생분들은 아는 것을 확실히 삭제해가지고 모르는 거 위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면은 그걸 봤기 때문에 맞춰요. 그래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고,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알아도 풀하니까 그래서 늘려나가는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 이건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요거는 다음 회독에서 다시 반복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삭제도 하고, 그리고 다음 회독에서는 암기도 할 겁니다. 이게 기출 2회독.
자, 기출 3회도. 기출 3회도에서는 이제는 누적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2의 암기가 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암기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중요 포인트 위주로 봐주시고 마찬가지 삭제 작업을 합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기출 4회도부터가 이제 문제풀이 3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문제풀이 3단계에서 진도별 문제집, 그리고 우리가 시행착오의 기출, 그리고 전번 동영문사 이렇게 세 가지를 푼다고 하면 일단은 뭐 진도별 문제집 풀고 나서 남는 시간에는 기출 4회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시행착오의 기출 풀 때도 마찬가지로 남는 시간에 기출 5회독 하면 되고, 기출은 계속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전번 동영문사 풀 때도 기출 6회독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한번 좀 넣어볼게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유튜브에서 상담하는 거 보면은 기출을 뭐 3회독 이상 하면은 답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만 봐도 된다고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우리가 기출을 확실히 안다는 거는 답을 아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보기양 선지 해설을 하나 다 5스포트 보는 거예요. 그럼 답은 알지언정 그 5스포트를 보면 모르게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은 저는 그래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는 안 보냐? 봐요. 언제? 기출이든 문제풀이든 해설이 잘 안 나와 있어요. 보세요. 기본서 같이 독해서. 그리고 이해가 안 돼. 그럼 기본서 보세요. 자주 틀린 부분이 있어요. 기본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도별 문제집은 기출 3회독 이후부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좀 응용할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언제 제외하는지. 시간은 진도별이 아니라 우리가 랜덤 문제 푸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시행착오 기출이 있었잖아요. 20문제잖아요. 랜덤 문제. 만약 서방직 수험생들은 영어 같은 경우는 독해가 15문제면 시중에 있는 기출 뭐 2예치를 섞어가지고 풀어도 되고, 그리고 경찰 수험생들은 40문제라고 하면은 2예치를 섞어서 풀어도 되고요. 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전범위 동영모사에서 시간 재면 됩니다. 이런 식이죠. 삭제 작업은 아까 위에서 설명했죠. 확실하게 아는 것만 지워라. 어설프게 아는 건 지우지 마시고요. 그냥 모르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현일 선생님 시험의 기술 책 읽어보고서 진도별 문제풀이 관련된 부분을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경찰 소방 준비하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